제 이름은 박철수. 숨막히는 침묵과 애끓는 통곡이 뒤섞인 서울의 장례식장에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82세의 노인입니다. 제 삶은 마치 수천 편의 슬픈 드라마를 밤마다 상영하는 극장과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사람들과 그 곁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삼키며 울부짖는 가족들을 지켜보며 저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동시에 삶의 덧없음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특히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병원의 인공적인 연명장치와는 다른 날카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의 고요함, 그 침묵을 깨고 터져나오는 가족들의 절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저는 장례지도사로서 단순히 절차를 진행하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심연에 빠진 유족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메마른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절망적인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저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의 선장처럼 저는 그들의 슬픔을 잠시나마 잠재우고 존엄한 이별이라는 마지막 항해를 위한 지도를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때로는 너무나 처절하고 가슴 아픈 삶과 죽음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 가족들이 겪는 혼돈과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을 잃지 않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같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리 이러한 정보들을 숙지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사랑하는 이의 존엄을 지키며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희미한 등불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낡은 한옥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 후회의 그림자와 끝나지 않는 슬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서울 변두리의 낡은 한옥에서 80대 후반의 김 할머니께서 쓸쓸히 홀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선 낡은 한옥 마당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작고 낡은 방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반듯하게 누워 계셨고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몸은 마지막 온기를 잃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멈춘 듯 형언할 수 없는 무겁고 슬픈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후 슬아의 자녀 하나 없이 억척스럽게 생계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이 건강하셨기에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은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멀리 떨어져 살던 친척들이 와서 맡게 되었는데 그들은 할머니 생전에는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친척들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먼지가 쌓인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족사진 몇 장과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쓴 듯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자식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매년 명절 때마다 타지에 사는 자식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냉담한 이유로 매번 차갑게 거절당했다는 대목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친척들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뒤늦은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자신들을 자책하며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찾아오는 조문객 하나 없이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하게 치러졌습니다. 화장 후 할머니의 유골은 평생을 외로이 살아왔던 낡은 한옥 마당의 작은 텃밭에 뿌려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지만 할머니가 남긴 빛바랜 일기장과 낡은 사진들은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갈망했는지 마치 침묵 속에서 절규하는 듯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죽음은 제게 깊은 슬픔과 함께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때로는 얼마나 냉정하고 무관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뒤늦은 후회는 얼마나 깊고 뼈아픈 상처로 남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울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며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보살펴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외로운 모습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아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어떤 장례 지도사가 되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무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암과의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집에서 평안한 안식을 맞이하신 아버지, 가족들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 두 번째 이야기는 약 5년 전 제가 장례를 지도했던 70대 후반의 박씨 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박씨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는 악화되었고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을 정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곁을 지키고 싶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뜻에 따라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이 번갈아가며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애썼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조금씩이라도 드시도록 보살폈으며 아버지와의 소중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아버지 역시 가족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대체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 곁에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사랑하는 남편에게 마지막 사랑 고백을 속삭였고 두 아들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붙잡고 그동안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아버지의 발을 조심스럽게 주무르며 부디 고통 없는 곳으로 편안하게 가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힘겹게 눈을 뜨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애도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평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깊은 사랑과 헌신 속에서 차분하고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와의 소중했던 추억들을 함께 나누며 슬픔을 위로했고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버지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기리는 사진들과 영상들이 전시되었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성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박씨 아버지의 장례를 지켜보며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깊은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고통도 녹일 수 있는 가족들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고 평안하게 떠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분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야기를 통해 저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단순히 슬픔과 아픔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숭고한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병원에서의 죽음보다 더욱 깊은 슬픔을 남길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저는 40년 동안 장례 지도사로 일하며 얻은 경험과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들이 갑작스러운 슬픔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도 침착하게 임종 확인부터 의료기관 연락까지 사랑하는 가족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극심한 혼란과 당혹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북바치는 슬픔에 정신을 놓기보다는 침착하게 임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고인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맥박과 호흡이 완전히 멈추고 동공이 풀리는 등 명백한 사망 징후가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긴급하게 연락하여 의료진의 공식적인 사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119에 고인의 현재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택에서 임종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의료적으로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의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만약 평소 고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해온 주치의가 있다면 119에 연락한 직후 주치의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택으로 방문하여 사망 진단을 내려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면 이후 복잡한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경황이 없겠지만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후 복잡하고 장례 절차와 일련의 사후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뱃머리를 굳게 붙잡고 나침반을 확인하는 것처럼 냉철한 판단력은 슬픔의 경랑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또한 임종 직후에는 불필요하게 고인을 옮기거나 함부로 만지는 것을 삼가고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의 지시에 차분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의 시작, 사망진단서 발급과 신중한 장례식장 선정. 의료진으로부터 공식적인 사망진단을 받고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고인의 마지막을 위한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 문서이며 장례식장 예약, 화장 또는 매장 허가 신청, 사망 신고 등 이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서류이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본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후에는 고인의 장례를 엄숙하고 평화롭게 치를 장례식장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선정은 단순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장례 비용 부담은 물론 장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유족들의 편의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시설의 청결도와 관리 상태, 제공되는 음식의 질과 위생 상태, 장례 비용의 투명성과 합리성, 장례식장까지의 접근 용이성,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여부, 유족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족 휴게실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2-3곳 이상의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비교해보고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종교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을 추구하는 곳, 고인의 생전 뜻과 유족의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장례를 제공하는 장례식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고인의 생전 종교, 가치관, 그리고 장례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 선정 과정에서 장례지도사의 전문성과 증정성, 그리고 유족에 대한 공감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례 절차 전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례 지도사를 만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존엄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치 고인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정하는 신성한 의식처럼 신중하고 세심한 선택은 사랑하는 이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존엄한 마지막 여정, 정성을 다하는 장례 절차 진행과 장례용품 준비. 신중한 고민 끝에 장례식장을 선정하고 장례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면 이제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 여정을 위한 장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장례 절차는 임종 후 안치, 염습 및 수시, 입관, 발인, 화장 또는 매장 순으로 진행되며 각 절차마다 고인을 기리는 깊은 의미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장례지도사의 상세한 안내에 따라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습 및 수시는 고인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정갈한 수의를 입혀관에 모시는 절차로 고인의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극복하고 고인을 편안하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마지막 의식이며 발인은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이동하기 전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화장 또는 매장은 고인의 유해를 처리하는 최종적인 절차이며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인식 변화로 인해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영정사진, 재단 장식, 상복, 브이록 등이 필요합니다. 수의는 고인의 마지막 옷을 의미하며 관은 고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집과 같습니다. 영정사진은 고인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상징이며 재단 장식은 고인을 기리는 공간을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꾸며줍니다. 상복은 유족들이 장례 기간 동안 입는 옷으로 전통적으로는 흰색이나 검은색을 입습니다. 브이록은 조문객들의 이름과 부의금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장례용품을 선택할 때에는 고인의 생전 취향과 유족의 경제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비싼 용품보다는 정성을 담아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마치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 용품을 선택하는 것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더욱 아름답고 존엄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또한 장례 기간 동안 찾아와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애도해주는 조문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정성껏 안내하는 것 또한 유족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은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슬픔을 넘어 냉철하게 사망 신고와 복잡하지만 중요한 상속 절차.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장례를 잘 마무리했다면 이제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냉철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사망지에 면, 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신고인과 고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마치면 사망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복잡한 상속 절차에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법에 따라 상속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상속인 확인, 상속재산 조사,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 결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순위와 비율이 결정되며 상속재산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권 등 고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모든 재산과 빚을 포함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법에서 정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미리 상속세율과 공제액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시간 또한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전문가는 복잡한 상속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 줄 뿐만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인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듯 미리 준비된 정확한 정보와 경험 많은 전문가는 상속이라는 과정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상속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가족 간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며 장례 후 행정 처리 및 의미 있는 추모. 장례와 복잡했던 상속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고인의 삶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각종 행정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금융계좌, 예금, 적금, 보험 등은 상속 절차에 따라 해지하거나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자동차 역시 명예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가입했던 통신,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공과금은 해지하거나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 처리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고인의 삶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맞춰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꼼꼼하게 모든 행정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례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직접 찾아뵙고 감사를 전하거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은 슬픔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고인과의 소중했던 추억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유품 중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물건은 잘 보관하여 고인을 기억하는 소중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환경을 생각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 후에는 유족들이 함께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공유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슬픔의 감정이 너무 격렬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가는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거치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 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며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치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와 이해,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은 이 힘든 여정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 미리 준비하는 장례 비용과 절약 방법. 장례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슬픔과 함께 예상치 못한 큰 비용 지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미리 장례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슬픔에 대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장례용품, 수의, 관, 영정사진 등 구입 비용, 화장 또는 매장 비용, 장례 기간 동안의 식대, 공안시설 이용료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 항목별로 천차만별이며 장례식장의 등급, 지역,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을 선정할 때에는 단순히 시설의 규모나 서비스의 종류뿐만 아니라
장례 비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장례식장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례지원금 제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장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비싼 장례 용품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용품을 선택하고 수혜 대신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문객 식사 준비 시 과도한 음식보다는 간소하고 정갈한 음식을 준비하고 장례식장 꽃 장식 대신 가족들이 직접 준비한 꽃이나 조화로 대체하는 것도 비용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 장례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슬픔에 직면했을 때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는 힘든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고인의 뜻에 맞는 더욱 존엄하고 의미 있는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깊은 슬픔을 치유하는 시간, 장례 후 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애도 과정 지원.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이며 깊은 상실감과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장례라는 힘든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슬픔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무기력감,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러한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애도 과정의 시작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면 종교 활동에 참여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슬픔의 강도가 너무 강하거나 슬픔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낀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가는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거치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 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을 세심하게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가벼운 운동이나 평소 즐기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으며 개인마다 애도하는 방식과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슬픔을 치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이해와 지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은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헤쳐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 예방, 장례 관련 법률 및 제도 이해. 장례는 단순한 가족 행사를 넘어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 화장 또는 매장 허가 신청, 상속 등은 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상속권 분쟁이나 세금 문제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미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례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이나 매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허가 절차, 장례보험이나 상조회와 관련된 정보 등도 미리 숙지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례 관련 법률 및 제도 안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상사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장례와 관련된 법률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고인의 뜻에 따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장례를 치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장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슬픔 속에서도 침착하게 법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법적인 문제 없이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데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고인의 삶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 장례 후 유품 정리 및 의미 있는 추모 공간 마련. 장례 후 유품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를 넘어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사람들이 슬픔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고인과의 소중했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때로는 웃음 짓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면서 슬픔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유품 정리는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들이 함께 고인의 방을 정리하며 어떤 물건을 보관할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줄지, 어떤 물건을 처분할지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특별히 아끼던 물건이나 소중한 의미가 담긴 물건은 잘 보관하여 고인을 기억하는 소중한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자주 입던 옷이나 아끼던 책, 오래된 사진 앨범, 손으로 쓴 편지 등을 보관하여 고인을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유골을 안치할 봉한 시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집안의 한 공간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거나 고인의 사진과 유품을 보기 좋게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 언제든지 고인을 추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고인을 추모하고 다른 사람들과 추억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품 정리와 추모 공간 마련은 슬픔을 완전히 잊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인을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하며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고 소중한 과정입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자신의 대로 진행하며 슬픔을 잘 이겨내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대비, 사전 장례 계획의 중요성.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오며 슬픔과 함께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에 대한 부담까지 안겨줍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인의 뜻에 따라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에는 사전 장례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 장례 계획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례식장 선정, 장례 방식, 화장 또는 매장, 장례용품 선택, 장례비용 마련 방법, 장례식에서 낭독할 추도사 내용, 장례 후 유품 정리 방법, 추모 공간 마련 방법 등 장례 전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들이 겪는 혼란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장례 계획을 통해 고인은 자신의 마지막 위시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장례 계획은 단순히 장례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넘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남은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극복하고 고인의 뜻을 따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 있는 마무리를 준비하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장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장례식장과 미리 상담하여 장례 상품을 선택하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으며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전 장례 계획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는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미리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슬픔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중하며 아름답게 배웅할 수 있습니다. 이 완벽 가이드가 갑작스러운 슬픔에 깊이 잠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